혼란과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리더를 갑자기 주목합니다. 리더십은 상당히 폭력적 행위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리더와 팔로워 사이에 온갖 갈등이 생겨난 거죠. 리더십은 자기를 이끄는 문제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자기를 이끌고 가는 것의 문제라는 거죠. 언젠가 제가 어느 한 회사에 임원 코칭 의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구성원들한테 그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죠. 그리고 360도 진단도 합니다. 이분은 과업에 관해서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는 분이셨어요. 근데 구성원들의 이야기는 하나같이 일은 진짜 잘하시는데 사람은 별로다. 남을 잘 배려하지도 않고 자주 화를 내시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매우 고통받고 있다. 그분을 처음 만나서 들은 이야기 또 진단에서 나왔던 걸 바탕으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분이 굉장히 자신감 있던 표정이었는데 점차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끝내는 고개를 파묻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대기업의 한 임원이 사무실에서 운다는 거, 이거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냥 기다렸습니다. 눈물을 훔치고 나서 나는 지금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 회사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단 한 번도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대신 나한테 말하기를 성과를 내라, 빨리 결과를 만들어라, 빨리빨리 그 일을 완수해라. 자기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실제 휴일을 반납하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회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해왔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리더십이 문제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나는 이 회사에 배신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분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요. 결국 그냥 사무실을 뛰쳐서 나가버렸습니다. 저도 너무 좀 당황스러웠죠. 어쨌든 다음 주에 또 약속을 했으니까 한 주가 지나서 또 찾아갔더니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한테 한 주간에 있었던 얘기를 그냥 천천히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중간에 뛰쳐나와가지고 대낮부터 술을 드셨답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거의 술독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은 지금 뭔가? 이 직장은 뭔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 가족들하고의 관계도 이미 상당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주말이 되어서 정신이 좀 들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리더십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지금 이 나이에 과연 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좀 참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봐도 성공적인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오시고 최고의 엘리트가 되시고 기업에서 임원이면 별을 다신 건데 최고의 커리어를 갖고 있었는데 그분이 내가 지금 변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함부로 답을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변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지금 느끼고 계신 이 생각과 감정을 가까운 주변 사람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게 변화의 시작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런 얘기 내가 어떻게 하냐, 창피하게. 내가 이렇게 울고불고한 얘기를 어떻게 구성원들에게 말하며 주변 사람에게 말할 수 있냐요. 말씀하기 어려우시면 지금의 생각이나 감정을 글로 적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용기가 나시면 오히려 그 글을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용기 있게 자기의 생각을 다 글로 적으시고 그걸 제일 먼저 자기 구성원들에게 보냈더라고요. 저한테 메일을 참조해 주셔서 저도 그 내용을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를 모두 다 고백하신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내 리더십 빵점이라고 하더라. 내가 그걸 갖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른다. 그리고 지금 내가 문제가 있는 건 알겠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네들이 혹시 나를 도와줄 수 있니? 이렇게 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찾아갔을 때 그분이 구성원들이 보내준 답장을 보여주셨어요. 많은 구성원들이 답장을 보내온 거죠. 어떤 메일에는 제가 좀 도와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친구도 있고요. 또 어떤 메일은 구성원들이 오히려 자기 고백을 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리더가 진실을 이야기한 순간 구성원들도 용기를 내어서 진실을 말하게 된 거죠. 그분은 계획한 것대로 제가 다 만나지 않았어요. 몇 번 만난 순간 그분은 스스로 자기를 변화시키는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이분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다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과도한 압력 때문에 일종의 역할극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신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능력은 없어도 좀 능력 있는 척 해야 되고
만족하지 않아도 만족하는 척 해야 되고, 회사가 시키는 일이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진짜 자신의 모습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가면을 쓰고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내적 분열이 자꾸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불안감, 소외감, 고독감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직장이 사람들에게 진실한 체험을 주지 못하는 거짓 공간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최근에 워라밸, 힐링 뭐 이런 말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직장 생활에 진실한 체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1차적인 반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리더들을 만나면서 리더십 훈련을 하는데 초점을 두는 건 어떤 스킬을 막 배우고 장착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있는 그대로 진실한 자기 모습을 찾아보고, 그리고 조금 더 진정성 있는 리더십, 이런 것들을 복원해내는 것을 좀 도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러저런 얘기도 많이 나누고 이러저러한 글도 보면서 조금은 담백하게 진솔하게 자신을 마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진짜 그 리더십의 역량을 키워가는 가장 베이직한 방법이고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간 관리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죽어버린 것이 아닌가, 많은 걸 하소연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 윗사람의 과도한 요구, 내적인 스트레스, 불안감, 갈등, 이런 걸 해결하지 못한 채 마음은 굉장히 유약한 분들이 많았고요. 고통을 받고 있는 중간 관리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중간 관리자를 살려내는 것이 우리 조직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기폭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